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전례 없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룰라 지역 10만 명 주민들의 집단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가 개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5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독일, 미국, 일본의 모든 기술이 실패했습니다. 65년 동안 깨끗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주민들이 절망 속에서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입찰에 단 하나의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김치나 만드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72시간 안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조건에 독일과 미국은 모두 포기했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기 어려운 답변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단 사흘 만에 관련 뉴스가 10억 뷰를 돌파했고 중동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진짜 사막에 물을 만들 수 있을까? 또 다른 실패작이 될 것이다. 과연 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사막에서 목격한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리 파이살입니다. 58세,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 지역의 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왔고 무수히 많은 실패를 목격해왔어요. 특히 젊은 시절 독일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양은 기술이 없다는 말을 들으며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하지만 2024년 3월 15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였어요. 만약 아룰라 지역의 물 문제를 3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개발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이는 사실상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 개발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이 지역이 영원히 잊혀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명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손녀 라일라였습니다. 7살짜리 이 아이는 오염된 물 때문에 신부전증에 걸려 매주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개인적인 가족의 문제와 지역 전체의 생존 문제가 동시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제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외국 기술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죠. 독일의 지멘스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담수화 플랜트를 세웠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단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담수화 시설이 고철더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막의 모래와 염분, 극한의 온도차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독일 기술자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이런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는 기술이 없는 지역이니까 실패한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을 비롯해서 말이죠. 김치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물 기술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실패는 계속되었어요. 미국의 GE에서 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2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는 더 심했어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대기업까지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 주민들의 절망은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희망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실패할 거야라는 냉소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외국 기업 얘기만 나와도 돈만 빼앗기고 끝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 파티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야, 이 땅은 알라께서 저주하신 곳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평생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지만 결국 남은 건 버려진 철골 구조물들과 녹슨 파이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일라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손녀가 투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제 입찰을 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너진 건 라일라 때문이었어요. 7살짜리 제 손녀가 신부전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마신 물에 중금속과 세균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견디지 못해서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라일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리야드까지 가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편도 300km를 차로 4시간씩 달려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그 작은 몸에 굵은 관을 연결해서 피를 뽑아내고 정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의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만약 6개월 안에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아이의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제 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일라는 투석을 받을 때마다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언제쯤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시원하고 깨끗한 물 말이에요. 그 순진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5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무슨 말로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라일라의 엄마, 제 딸 아이샤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라일라만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시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가족조차 지킬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라일라가 투석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저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것이었는데 푸른 강물이 흐르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물이 너무 예쁘게 흘러가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사 또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이번에는 정말 가혹한 조건을 걸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국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어요. 과거처럼 몇 년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걸었어요. 72시간 안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지원하시오. 이 조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제 보좌관조차 말렸습니다. 시장님, 이건 너무 무리한 조건입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독일도 미국도 최소 2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72시간이라니.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라일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예상대로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에서는 아예 답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미국의 지이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2시간 안에 담수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소 18개월은 필요합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현실적인 기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업들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기업들까지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역시 무리한 조건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놀라운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K-워터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워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72시간도 불가능하다던 독일과 미국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48시간에 완성하겠다니. 더군다나 한국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치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물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기술 설명과 함께 단계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AI 기반 제어 시스템, 그래핀 필터, 모듈형 담수화 유닛.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기술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보낸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라일라 양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라일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결국 저는 한국팀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라일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만이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이틀 후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작 5명이 전부였거든요. 독일 팀이 왔을 때는 50명이 넘는 기술자들과 거대한 장비들을 가져왔는데 한국 팀은 너무 소규모였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였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2개가 전부였어요.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물을 만든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도 실패했는데 저 동양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 작은 장비들로 사막에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팀장인 김민수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장님, 저희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크고 복잡한 시설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버려진 장비들을 최신 기술로 되살리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외국 기업들은 기존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독일의 지멘스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미국 GE의 펌프 시스템도 재생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을 제대로 연결하고 제어할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김 박사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AI 기반의 통합 제어 시스템과 그래핀 필터, 그리고 태양광 발전 보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모든 게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을 이장인 아흐메드가 대놓고 비웃었어요. 또 다른 사기꾼들이 왔군. 이번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갈 생각이지? 한국? 그게 어디야? 중국이랑 다른 나라야? 주민들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한국팀은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박사와 함께 온 4명의 엔지니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이준호는 AI 시스템 전문가, 박소영은 필터 기술자, 최동혁은 전력 시스템 담당, 그리고 정우진은 기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은 놀랍게도 현장 조사였어요. 버려진 독일과 미국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을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적어도 이전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팀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막의 기온이 이미 4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 같았어요. 준호야, AI 시스템부터 기존 독일 펌프에 연결해봐. 소영아, 그래핀 필터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박사님, 독일 장비의 제어판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호환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 박사는 여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잖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버려진 독일 장비들을 분해하는 것이었어요. 15년 전에 설치된 지멘스의 펌프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골라냈습니다. 미국 GE의 배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소영 기술자가 가져온 그래핀 필터는 정말 신기했어요. 기존 필터보다 100배나 더 정밀하게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최첨단 필터를 15년 된 독일 장비에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구식 라디오에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박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연결 방법을 연구했어요. 한편 최동혁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디젤 발전기에 의존했는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졌거든요. 이 태양광 패널들만으로도 하루에 8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정우진은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요. 녹슬고 고장난 파이프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연결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흐메드 이장은 계속 비아냥거렸어요. 또 시작이군. 몇 년 전 독일 사람들도 처음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결국엔 포기하고 도망갈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라일라가 한국 팀이 작업하는 곳으로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김민수 박사가 라일라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안녕, 라일라야. 할아버지가 너 얘기 많이 해주셨어. 라일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아저씨들이 정말 우리한테 깨끗한 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김 박사는 무릎을 꿇고 라일라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48시간 안에 네가 마시고 싶어하는 맑고 시원한 물을 만들어줄게.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탄할 리가 없었죠. 작업 시작 12시간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그래핀 필터가 갑자기 막혀버린 거예요. 사막의 모래와 염분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박사님, 필터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시스템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 박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독일 장비의 전처리 시스템을 활용해보자. 거기에 우리 기술을 접목하면 해결될 거야. 그들은 밤새도록 독일 지멘스의 전처리 필터를 개조했어요. 15년 전 기술이지만 기본 구조는 탄탄했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나노기술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 다음날 정오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사막 지역이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게 당연하지만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이런, 태양광 패널로는 전력이 부족해요. 최소 200kWh는 있어야 하는데. 최동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흐메드 이장이 주민들을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트럭들의 배터리를 연결해보자. 10대만 연결하면 임시 발전소가 될 거야. 처음에는 한국 팀을 비웃었던 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라일라가 한국 팀에게 보인 신뢰가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줄 몰랐는데. 김 박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아흐메드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차피 우리도 물이 필요하잖아. 혹시나 해서 말이야. 세 번째 위기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작업 시작 40시간째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시야가 3m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모든 장비가 모래에 파묻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박사님, 필터 시스템에 모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정우진이 모래 폭풍 속에서 소리쳤어요. 일반적으로는 작업을 중단하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팀은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그들은 장비를 천막으로 덮고 교대로 필터를 역세척하면서 시스템을 살려냈어요. 준호야, AI 시스템으로 자동 세척 주기를 3분마다로 설정해. 소영아, 그래핀 필터 압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모래 폭풍이 6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외국 기술자들도 이런 열정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위기는 작업 시작 46시간째에 찾아왔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에 죽은 해파리가 끼어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한 문제네요. 펌프를 분해해서 청소해야 하는데 최소 10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단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박사님, 미국 지휘 장비에서 예비 펌프를 분해해서 즉석에서 개조해보면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정우진의 제안에 모든 팀원들이 마지막 힘을 쏟아냈습니다. 10년 전에 버려진 미국 지휘의 부품들을 분해해서 한국 기술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펌프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설계도도 없이 즉석에서 만든다고?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48시간째 마지막 2시간을 앞두고 기적 같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48시간째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어요. 모든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오래된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갈색 물이 나왔어요. 주민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하지만 30초 정도 지나자 물의 색깔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이다. 정말 깨끗한 물이 나왔어. 주민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땅에서 깨끗한 물이 나온 거였어요. 가장 먼저 물을 받은 사람은 라일라였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직접 컵에 따라서 건네주었어요. 라일라야, 약속했지? 네가 원하던 맑고 시원한 물이야. 라일라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물 정말 달아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손녀가 생전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흐메드 이장은 물을 마시고 나서 완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야? 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65년 만이야.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이런 물은 처음이야. 주민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안락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라일라의 건강이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라일라의 크레아틴인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질 수가.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라일라는 이제 더 이상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팀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어요. 김민수 박사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이건 우리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신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불신했던 나라가 우리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기적의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리야드에서 온 전화였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직접 아룰라를 방문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한국기술팀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왕세자가 이런 작은 지역까지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이틀 후 헬기 편대가 우리 마을에 착륙했습니다. 왕세자께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직접 우리가 만든 담수화 시설을 둘러보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시장,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 기술인가? 왕세자께서 김민수 박사에게 직접 질문하셨어요. 김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하, 저희는 기존에 버려진 장비들을 AI 기술과 그래핀 필터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이지만 효율은 10배 더 높습니다. 왕세자께서는 직접 물을 마셔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놀랍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유럽의 고급 생수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군. 그때 라일라가 왕세자 앞으로 뛰어갔어요. 삼촌, 저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한국 아저씨들이 저를 낫게 해줬어요. 라일라의 순진한 말에 왕세자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시장, 이 아이가 정말로 회복되었는가? 네, 전하. 의사가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왕세자께서는 한국팀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계획의 독점 파트너로 지정한다. 전국의 모든 물 문제를 한국 기술로 해결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대전략인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신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 향후 10년간 사우디 전역에 한국식 담수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한국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전하, 정말 저희 같은 작은 팀을 믿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시는 건가요? 왕세자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작은 팀? 천만에. 당신들은 독일, 미국, 일본이 모두 포기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더 이상 서구 기술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이다. 그날 오후 정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간의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제가 김치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왕세자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당신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 앞으로 아룰라는 사우디 물 기술의 모델 도시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파티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였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끝나고 왕세자께서 떠나신 후 아흐메드 이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시장님, 우리가 한국 분들을 위해 작은 축제를 준비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지만 마을 광장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주민들이 하루 종일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화려한 아랍 전통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촛불과 랜턴이 켜져 있었어요. 한가운데는 큰 스크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어보자 젊은 주민 하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말이에요. 오늘은 한국과 사우디의 문화 교류 축제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 팀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김민수 박사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환대는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제는 먼저 음식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민들이 준비한 전통 아랍 요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양고기 만사프, 쿠스쿠스, 후무스, 팔라펠.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주민들이 어설프게나마 만든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김치인가요? 박소영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붉은 양배추로 만든 것이 김치와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봤어요. 고추가 없어서 파프리카 가루로 대신했지만요. 젊은 주부 파티마가 부끄러워하며 설명했어요. 한국팀이 맛을 보더니 정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맛이 정말 특별해요. 김치는 아니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이준호가 진심으로 말하자 파티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건 비빔밥이에요. 쌀 대신 쿠스쿠스를 썼지만요.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를 쿠스쿠스 위에 올린 요리였어요. 모양새가 정말 비빔밥 같았습니다. 한국팀이 맛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우와, 정말 창의적이에요. 이건 한국 마이너스 아랍 퓨전 요리네요. 정우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자 주민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식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스크린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이 이거 BTS 노래 아니에요? 최동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해요. 25살 청년 오마르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사실 한국팀이 오시기 전부터 K-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BTS 안무를 추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어요. 한국팀은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아랍 청년들이 K-팝 댄스를 추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머나, 정말 잘하시네요. 박소영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오마르가 한국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춤춰주실 수 있나요? 한국 분들이 직접 춰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한국팀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박사도 어색하게나마 팔을 흔들며 참여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이번에는 아랍 전통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우드와 다르부카 연주에 맞춰 주민들이 전통 춤 다부케를 췄습니다. 한국팀도 주민들의 손에 이끌려 원형으로 둘러서서 함께 춤을 췄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오른발부터 스텝을 밟으세요. 아흐메드 이장이 직접 김민수 박사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춤이 끝나고 나서는 이야기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묻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김치를 먹나요? 라일라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어요. 그럼요. 하루 세 끼 다 먹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정말 다양하게 먹어요. 이준호가 자세히 설명해주자 라일라가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한국 가면 김치 맛집 데려가 주세요. 당연하죠. 라일라가 한국에 오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사막을 처음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젊은 여성 아이샤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넓고 뜨거운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내보니 사막만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박소영이 진심으로 대답하자 주민들이 뿌듯해했어요. 우리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사계절이 있고 눈도 내리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겨울에 오시면 눈 구경도 시켜드리고 온천도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우진이 열심히 한국을 홍보하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제스처와 번역 앱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요. 김민수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박사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라일라가 김민수 박사에게 뛰어와서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조개 껍질로 만든 작은 목걸이였어요. 한가운데 고마워요라고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 목걸이를 받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라일라야, 이건 제 평생 보물이 될 거야. 정말 고마워. 축제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한국 팀과 주민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어울렸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축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보세요. 과거 메마른 사막이었던 아룰라에 정말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인공 강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생명의 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담수화 시설은 하루에 10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물로 농업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봐요. 토마토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라일라가 자신이 키운 토마토를 자랑하며 뛰어왔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라일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어요. 아룰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어요. 사막의 베니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맑은 강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농업도 활성화되었어요. 깨끗한 물로 재배한 야채와 과일들이 리야드와 메카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도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마음이었어요. 과거에는 절망과 체념만 있었다면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요. 아흐메드 이장은 이제 한국 팬이 되었어요. 집에 태극기까지 걸어놨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알리, 나는 평생 한국을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준 건 물이 아니라 희망이었어. 김민수 박사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아룰라를 방문해요. 시설 점검도 하고 주민들과 차도 마시면서 말이죠. 그는 이제 우리 마을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말하자 김 박사는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시장님, 저희는 그저 기술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포기하지 않으신 시장님과 주민들의 의지였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한국식 담수화 시설이 건설되고 있어요. 메디나, 타부크, 하일. 과거 물 부족으로 고생했던 모든 지역이 하나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중동 최고의 물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어요. 독일과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했던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저는 종종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김치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물기술이 있겠냐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었습니다. 라일라가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되었어요. 푸른 강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 꿈만 같았던 일이 진짜가 된 거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답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사막에 강을 만들어냈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정성과 기술력이 만나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강을 만든 한국 기술자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리 파이살 시장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기술자들과 그들을 믿기로 결심한 한 시장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진정성과 기술력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불가능한 도전 앞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